이 말에 서무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혜진이 찻잔 가득 넘치는 작설차를 서무를 향하여 내밀며 서 공자, 차 한 잔 하실래요? 하며 웃음을 머금은 얼굴을 하고 서무를 쳐다보았다. 서무는 이혜진을 보자 마치 꿈속인 양 믿을 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이 소저가 이곳에 있는 것인지 꿈만 같았다. 이게 꿈이 아니고 정령 앞에 있는 낭자가 이혜진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찻잔을 받아들며 서무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소저. 정말 이 소저가 맞소? 아니면 김소저일까요? 하며 깔깔깔 웃는 이혜진을 보고 남수련도 놀라고 있었다. 그대는? 이혜진이 이번에는 남수련에게 찻잔을 건네며 웃었다. 맞아요. 남수련 낭자. 이혜진이에요. 언젠가 또 만날 거라고 했지 않았나요? 반가워요. 서 공자와는 아는 사이인가요? 그래요. 라고 대답하자 서무가 물었다. 두 낭자도 이미 아는 사이요? 이전에 한번 멋있게 싸운 사이예요. 이혜진이 답하며 서무를 쳐다보며 물었다. 서공자는 어찌하여 아산에 왔나요? 서무는 이혜진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부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남수련에게 말했다. 남수련 낭자. 이미 천지문의 소행임을 알고 계셨군요. 남관주님의 명복을 빌겠어요. 그리고 남낭자도 이 원한을 갚기를 간절히 바라요. 고마워요. 이 낭자. 이 소저. 이 소저는 이 아산에는 어인일로 오신 것이요? 서무가 물었다. 운무관의 소식을 듣고 진상을 알기 위하여 온 것뿐이에요. 오는 도중 서 공자의 사부님이신 한문주님을 뵈었고요. 한문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서무가 다시 한번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진이 고갯길의 정의로운 여협이 바로 이 소저였소? 호호호. 정의로운 여협이라고요? 칭찬이 과하시군요. 아니요. 사부님에게서 얘기를 듣고 오는 내내 그 여협이 누구인가 궁금하였고 그 여협이 어쩌면 이 소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는데 과연 이 소저였구려. 그랬었군요. 그보다 내가 이곳에서 남낭자를 기다린 것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요? 남낭자에게 남관주님의 살해범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남낭자는 이미 그 사실을 한문주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네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아산 현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한 나에게 그토록 배려를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이 고갯길에서 천지문 이 진범임을 밝힌 것뿐이지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알아내지는 못했거든요. 내가 이곳에 와서야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이 소저. 사건의 내막은 무엇이오? 서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남수련도 내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흑막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눈을 빛내면서 이혜진을 쳐다보았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천지문주와 그의 제자들은 운무관에 뛰어들어 건물에 불을 질렀지요. 건물에 불이 나 운무관 제자들이 불을 끄느라 오왕저왕하며 분주할 때 미리 알아둔 관주의 방과 제1대 제자들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막 잠에서 깬 관주는 천지문주의 공격에 애석하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지요. 제1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천지문 제자들의 급습에 그만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리고 천지문주는 남관주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을 벌려 심후한 공력으로 독을 주입했어요. 여기서 천지문은 일부러 제1대 제자 중 한 명을 살려두었지요. 그 의미는 그들의 만행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즉 외부에는 운무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1대 제자 한 명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남관주를 비롯한 제1대 제자들을 독살하였다고 알려지게 함이었죠. 남수련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었다. 이 낭자. 부친과 제자들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은 어찌 알았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제1대 제자는 한상곤인데 그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해요. 나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독을 쓴 사실과 제1대 제자 7명 중 6명만 살해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서공자와 남낭자가 나보다 먼저 관아의 담을 뛰어넘어 안치소에 왔어요. 나도 뒤따라 갔었지요. 남낭자가 남관주님 앞에서 흐느끼는 것을 보고 남관주님의 시신을 확인했고요. 그때는 너무 주위가 캄캄하여 남낭자의 옆에 있는 사람이 서공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공자와 남낭자가 떠난 후 안치소로 들어갔지요. 우선 남낭자에게 나의 무례함에 대한 용서를 빌게요. 사건 진상을 캐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짚이는 데가 있어 남관주님의 가슴을 젖혀보았어요. 과연 가슴에는 손바닥 자국이 검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천철장. 남수련이 외쳤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천지문 문문주의 절세무공인 천철장이 틀림없지요? 예, 맞아요. 천철장이었어요. 서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천철장이 그토록 무서운 장법인가요? 천철장은 문문주의 독보적인 장법이에요. 제대로 맞으면 즉사하는 가공할 장법이고요. 언젠가 서공자도 그와 대적할 때가 있으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알았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소. 조심하겠소. 그런데 이 낭자. 독살은 뭐예요?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려면 오작인이 작성한 시체 검안서가 필요했어요. 바로 서구에 가서 검안서를 확인한 바 7명 모두 독살로 기록되어 있었고 남관주님 가슴에 손바닥 자국과 6명 제자들이 입은 자상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오작인이 누군가의 협박을 받아 거짓 검안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검안서를 보고서 비로소 이 사건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다예요. 이혜진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없는 추리에 서무와 남수련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남수련이 말했다. 내막을 알고 나니 답답하게 짓눌렸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네요. 이 낭자의 추리력이 대단해요. 같은 여자지만 탄복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내 얘기가 남낭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감내해야죠. 이겨낼 수 있어요. 과연 이 소저요. 짧은 시일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내다니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요. 부끄럽군요. 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떠나도록 하죠. 이혜진의 말에 셋은 강선대에서 일어났다. 가는 길에 이혜진은 말을 반납하기 위해 아산 역참으로 들어갔다. 이혜진이 말을 반납하기 위해 역참으로 들어간 사이 남수련이 서무에게 말했다. 서공자, 이 낭자의 신분을 알고 있나요? 모르오, 강호인이라고 알고 있소. 남수련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이었다. 역참의 말은 조정의 관리나 왕족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역참의 말을 이용했다는 것은 조정이나 왕족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이 낭자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이 소저의 내력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소. 그동안 그녀의 행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긴 했으나 그 이상은 알지 못하오. 그녀의 모든 것이 비밀에 쌓여있는 것 같소. 북촌 시문의 저택. 밤은 깊어 인적이 뜸한 북촌 거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딱 좋은 밤이었다. 천지문 문주 문희련이 북촌 시문의 저택을 방문했다. 부장 김동주가 시문에게 문희련의 방문을 알렸고 시문은 문희련을 반갑게 맞았다. 문주. 이번 일은 정말 잘해주었소. 감쪽같은 일 처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오. 문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소.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온데 대감, 운무관 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없소.
주상전하께서도 아산 현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장계를 보시고 수긍하시고 수결하셨다고 하오. 이 말인즉슨 운무관의 사건은 이로써 종국되었다고 보아도 좋다는 말씀이오. 아산 현감의 장계에 무엇이라 하였답니까? 이번 일은 강호 문파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충돌로 일어났다고 추정되어 그날 그 시간에 대규모의 강호 문파의 움직임을 파악했으나 어디서도 소규모의 움직임이 없었음이 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났고 또한 사건 현장의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에서도 외부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작인의 시신검안에서 살해당한 7명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어 아마도 내부 갈등으로 7명을 독살한 후 건물에 방화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를 범하였다고 추정되는 용의자인 제1대 제자 한 명을 추격하여 추포하기만 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는 내용과 죽은 7명에 대한 장례도 후하게 치렀다는 장계였소. 아산 현감이 우리의 말대로 해주었군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척척 되어가고 있으니 말이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며칠 후 저녁 무렵 서무 일행은 한양에 발을 내딛었다. 남촌 선무관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이혜진은 기약 없는 서무와의 이별에 마음이 아팠지만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공자, 남낭자, 이제 작별이군요. 먼 길 함께여서 좋았답니다. 이 낭자, 함께 온 길에 추억 잊지 않을게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았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몸 보중해요. 이 소저,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에 오늘의 이별 감수할 수 있소. 역시 그때까지 보중하시오. 알았어요. 두 분도 보중하세요. 이혜진은 둘을 보내고 뒤돌아서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서무의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이 소저만이 내가 있는 곳을 아니 언제라도 찾아오시오. 이혜진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되뇌며 궐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숭례문을 통과하여 구리개로 접어들었다. 문제의 구리개 약방을 흘기 쳐다보며 걷고 있을 때 웬 비렁뱅이 한 명이 다가와 아씨, 한 푼만 적선합쇼 라고 동량을 청했다.